신축을 하시든 경매를 하시든 뭐 모여가지고 뭐 땅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반드시 이 공동투자 계약서 이거만 믿지 마시라고. 공동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요?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방법이든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소유자 있잖아요. 소유자의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7명이 1억씩 내가지고 7억짜리 땅을 샀다. 그러면은 7분의 1이잖아요. 그죠? 7분의 1, 뭐 홍길동, 7분의 1, 뭐 김천수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분으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매각을 하거나 대출 담보를 잡거나 뭔가를 할 때 이 사람의 도장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과반을 넘긴 50.1%라도 과반을 넘긴 사람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 땅을 전세를 놓던 뭐 월세를 놓던 지조를 받던 그거에 대한 권한은 과반을 넘긴 사람한테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얘를 매각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을 할 때는 전체 땅을 담보로 제공을 한다면 이 사람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공동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 나 몰래 팔아먹을 수도 없고 나 몰래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땅 전체를. 물론 이 7분의 1 빼고 자기 지분이 예를 7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7분의 1 지분을 갖고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전체를 갖고 내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거나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내가 알게 된다고. 내 도장이 필요하니까. 또 요거 일단 등기부에 지분으로 해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법인을 만드는 거죠.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에 주식회사 뭐 ABC 뭐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주주로 들어가는 거지. 홍길동이 7분의 1이야 주식이. 총 뭐 만주가 있는데 뭐 맥주는 얘 거, 또 김철수는 7분의 1 이렇게 해서 주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법인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똑같잖아.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얘를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두 개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투자자로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이 생뚱맞은 법인이야. 뭐 주식회사, 뭐 선왕부자 이런 게 있어요. 선왕부자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 주주는 이 선왕부자야. 선왕부자 조슈아 뭐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뭐 100% 지분을 갖고 있고 내가 단순 투자자 있죠. 투자자. 이거 뭘 하냐면 투자 약정서를 써요. 투자 약정서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이 7분의 1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투입 금액은 얼마고 나중에 배분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게 투자 약정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투자 약정서에 들어가면서 돈을 여기다가 입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법인 이름으로 얘를 매입을 했어. 여기 이름이 만약 주식회사 선왕부자야. 그럼 이 땅 주인은 누구야? 법인. 선왕부자죠. 선왕부자의 주주 중에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두 가지 케이스하고 얘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얘는 투자 약정서로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아까는 법인의 주주로 아니면 등기 이사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등기 이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까지 여기에 명기가 된 상태에서 법인으로 해서 이 땅을 소유를 하거나 이 건물 부동산을 소유를 하게 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냥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의 법인이 얘 주인이 되면서 나는 투자 약정서 같은 걸로만 돼 있으면은 위험한 거라고. 이게 언제 있었냐면 지금 이 신축 계통에서 공동 투자를 여기저기서 막 해요. 막 하는데 이게 나는 20년 이상을 경매, 부동산 이런 데서 봤잖아요. 이게 15년 전, 20년 전에 경매판하고 똑같다는 거야. 15년 전, 20년 전에 경매판하고 똑같아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주식회사 선암부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예를 들는데 그냥 아무 예나 드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인터넷에 지금 컴퓨터 갖고 계시는 분은 선암부자 조슈아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 저 기사 봤어요, 저 주류와. 보셨어요? 네. 네. 저기. 네.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15년 전쯤에 그 경매 강의가 하나 둘씩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해. 그래서 법인을 하나를 만들고 이 투자 약정서로 해가지고 구좌를 막 뺀 거야. 한 구좌에 3천만 원, 한 구좌에 5천만 원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 100억이 모였어. 100억이 모여서 법정지상권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인의 대표가 이 사람이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데 나온 거에 따르면 방송에 따르면 이 사람의 와이프가 월급을 몇 천만 원을 받아가고 뭐 자식들이 뭐 몇 천만 원을 받아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 투자된 돈으로 자기네가 월급을 받아간 거야. 그리고 이게 해결이 잘 됐으면은 모르겠죠. 100억을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저 경매로 네. 공동 투자한 적 있거든요. 네.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저희 그 공동 투자하는데 한 명이 이미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인 명의를 빌려서 그냥 해본 거거든요. 공부 차원에서. 근데 법인 명의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좀 번거롭더라도 네. 거기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약정서, 그 매매 계약서를 써서 예를 들어서 법인을 한 명이 갖고 있었어, 100%를 갖고 있었어. 근데 투자를 같이 하자고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번거롭더라도 한 50만 원 주면은 법무사가 다 해주거든요. 얘를 일단 25로 나눠가지고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걸 한 다음에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 투자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얘한테 넘기는 100%를 넘기는 주식을 파는 방법.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서 예를 들어 투자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투자금을 자기가 회수를 해야 된다고요. 투자 약정서 쓴 거. 네, 요렇게 해야지 위험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내 이름은 무조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투자 약정서로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감옥에 갔지. 깜빵에 갔어요. 그 39세에 뭐 100억을 벌었다는 이진호인가 뭐 이정호인가 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호텔 같은 데서 수백 명을 갖다가 모아놓고 막 강연해가지고 투자금을 모아놓고 이 친구가 그 투자금으로 원래 그 경매를 해서 돈을 뭐 불려주겠다 이런 친구인데 그거 갖고 뭐 했냐면 경매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몇 개 이렇게 낙찰과 이 친구의 그때 당시에 논리는 뭐였냐면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소액의 토지를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사놓는 거야 그냥. 경매를 그냥 낙찰을 여기저기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10개 중에 1개는 100배가 올라간다는 거야. 뭐 연구하지도 않고 일단 여기저기 사놓으면 그 중에 1개는 100배가 올라간대.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뭐 10개를 샀는데 얘가 100배가 올라가면 10억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거 1,000만 원은 돈이 안 벌어도 된다는 거야. 이 논리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매일 100억 넘게 이 사람이 투자금을 받았어. 근데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인 거는 딱 보면 알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게 혹해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이제 경매로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이태원에서 식당을 차렸어. 이 돈을 넣고. 식당에서 돈 벌어서 수익 배분 해주려고. 근데 얘가 식당을 해본 적이 있나? 망했지. 이런 건들이요.
예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경매판에서 공동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경매판에서 공동투자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기 뭐 제2 뭐 어디 TV 뭐 여기 그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20년 전, 30년 전부터 봤잖아요. 봐왔었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끝을 알고 있다고. 얘네들의 말로를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해요. 만약에 공동투자를 하더라도 요번에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을 만들어서 전부 다 등기에 올려놨다고. 등기에 올려놓고 이 사람들 여기 대표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 해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여기에 다 올라가게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 20년 전에 경매판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신축에서 일어납니다. 신축 강의 다른데 제가 네. 듣진 않았는데 네. 신축 들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공동투자의 목적으로 신축 강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꼬셔야 되거든. 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되게 솔깃하거든. 이 100억 되는 돈이 모이려고 그러면 뭐 10억씩 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천만 원, 3천만 원, 뭐 1억, 3억, 큰 사람이 3억 이런 정도거든요. 그게 지금 100억이 모이려고 그러면 한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물론 이게 의도를 하지는 않겠지. 내가 이 사람들을 뭐 해가지고 뭐 슈킹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된다. 나쁜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을 못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 자기도 해결 못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PM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울면서 부부가 와가지고 울면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할 것 같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 돈을 자기가 집어넣으면 되게 불안해. 불안하고 잘 되나 안 되나 이게 하거든요. 첫 초창기에는 별로 이렇게 없이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 허가가 지금 이제 2달 정도가 원래 계획보다 지금 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허가가 뭐 1달 반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1달 반이 됩니다라고 하면 1달 반에 끝나나? 1달 반이라는 건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1달 안에 끝날 수도 있지.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1개월 반이다. 근데 얘가 지금 2달이 늦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한 달 반에 끝난다고 했는데 왜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안 되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그걸 몰라. 왜 본인이 이거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한 2달의 설계사무소가 2달이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이게 4개월까지 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거든 왜 그러는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공동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자기 개인 자연인 자기 이름이든지 아니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주식으로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인이 들어가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하시든 경매를 하시든 뭐 모여가지고 뭐 땅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반드시 이 공동투자 계약서 이거만 믿지 마시라고. 반드시 이름을 올리셔야 돼요.